종이컵에 담긴 계란빵 하나가 국제적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건 빵이 아니야. 독일 빵은 어디 갔어? 전쟁 범죄 수준이야. CNN이 세계 50대 빵의 한국 계란빵을 선정하자 전 세계 댓글창이 전쟁터가 됐어요. 독일인들은 분노했고, 프랑스인들은 어이없어했고, 미국인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본 사람들은 달랐어요. 나 저거 10개도 먹을 수 있어. 매일 아침으로 먹고 싶어. 한국 밖에서는 찾을 수 없어서 직접 만들어야 해. 대체 이 작은 빵 하나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 서울로 논쟁의 중심으로 날아갔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빵이 아니라는 걸요. 2024년 10월 뉴욕 맨해튼의 한 카페. 미국 음식 블로거 에밀리 존슨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CNN 기사가 떠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빵 50선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계란빵? 종이컵에 담긴 작은 빵이었어요. 빵 속에 계란이 통째로 들어가 있었죠. 이게 세계 50대 빵이라고?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이건 빵이 아니야. 독일 빵은 어디 갔어? 한국 빵은 대부분 형편없어. 이건 전쟁 범죄야. 와, 난리 났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나 저거 진짜 사랑해. 한국 가면 꼭 먹어. 매일 아침으로 먹었어. 너무 그리워. 지금 당장 10개도 먹을 수 있어. 에밀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먹어보기로요. 그 결정이 그녀의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존슨입니다. 뉴욕에서 음식 블로그를 운영하는 32살 여자예요. 저는 10년 동안 전 세계 음식을 먹고 리뷰해왔습니다. 프랑스 바게트, 이탈리아 피자, 일본 라멘. 거의 모든 걸 먹어봤죠. 제 블로그 구독자는 50만 명 정도 됩니다. 꽤 유명한 음식 블로거예요. 2024년 10월 21일 CNN에서 세계 최고의 빵 50선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저는 바로 읽었죠. 음식 블로거니까요. 리스트를 보는데 한국 계란빵이 있었어요. 계란빵? 들어본 적 없는데? 사진을 봤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작은 빵. 빵 속에 계란이 통째로 들어가 있었어요. CNN 설명을 읽었습니다. 계란빵 한 개 안에는 작은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씩 만든 빵 속에는 통계란이 들어갑니다. 서울 길거리에서 인기 있는 간식으로 아침 식사로 아니면 하루 어느 때라도 따뜻하게 먹기 좋습니다. 재미있네.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전쟁터였거든요. 첫 번째 댓글. 세계 최고 빵 중에 하나라니. 내가 좀 편견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막 구운 따뜻한 빵에 버터만 발라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 그 아래 답글. 맛있는 건 맞는데 세계 최고의 빵이라고 하기에는 좀. 다른 댓글. 맛은 있지만 빵은 아닌 것 같은데. 저게 빵이면 피자도 빵이야. 오, 논쟁이 시작됐네. 그 답글이 재미있었어요. 피자 빵 맞는데 토핑을 올린 납작한 빵 맞잖아. 이런 논리면 버거도 빵임. 버거 빵 맞지 않나? 핫도그도 빵이고. 버거는 빵이 전체의 일부분. 마치 네가 다리가 있다고 해서 너 보고 다리라고 하는 것과 같아. 웃음이 났어요. 철학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계속 읽었습니다. 독일 빵은 어디 가고 계란빵이? 프랑스 빵, 독일 빵, 러시아 빵. 솔직히 맛있는 빵은 많아. 사실 계란빵은 위의 빵과 같이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요즘 미국 언론이 질이 낮아져서 이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 독일인들이 화났구나. 하지만 긍정적인 댓글도 많았어요. 한국 가는 사람에게 계란빵은 진짜 추천하고 싶어. 나 저거 진짜 사랑해. 한국에서 10년 살았었는데 한국 길거리 음식이 너무 그리워. 그리고 충격적인 댓글. 난 계란 진짜 싫어해. 이건 빵에 대한 모욕이고 제네바 협약에서 전쟁 범죄로 분류해야 할 정도야. 전쟁 범죄. 웃음이 터졌어요.
빵 하나 가지고 전쟁 범죄래요. 하지만 가장 많은 댓글은 그리움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 항상 내 아침 식사였어. 계란빵이 너무 그리워. 한국 밖에서는 찾기 거의 불가능해. 직접 만들어 봐야겠어. 지금 당장 10개도 먹을 수 있어.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내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길거리 음식 중에 하나야. 뭐지? 이 빵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리워해?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친구 제이크한테 말했어요. 제이크, 나 한국 갈까 봐. 한국? 왜? 계란빵 때문에. 계란빵? 응. CNN에서 세계 50대 빵으로 선정했는데 댓글이 난리야. 어떤 사람은 전쟁 범죄래. 제이크가 웃었어요. 빵 하나 때문에 한국까지 가려고? 응, 직접 먹어봐야 알 것 같아. 이게 진짜 세계 50대 빵인지. 에밀리답네. 가봐. 재미있을 거야. 이틀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서울로 향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바로 거리로 나갔어요. 계란빵을 찾아야 했거든요. 명동으로 갔습니다. CNN 기사에서 서울 길거리 음식이라고 했으니까요. 거리를 걷는데 멀리서 포장마차가 보였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가까이 가봤습니다. 저거다. 계란빵이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빵을 굽고 계셨습니다. 하나 주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빵을 구워주셨어요. 반죽을 틀에 붓고 그 위에 계란을 통째로 올렸습니다. 오, 진짜 통계란이네. 그 위에 햄, 치즈, 파슬리를 뿌리고 뚜껑을 덮었어요. 몇 분 후 빵이 완성됐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빵이 종이컵에 담겨 나왔어요. 2,000원입니다. 돈을 냈습니다. 약 1달러 50센트였어요. 싸네. 따뜻한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고소하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빵은 폭신했고 계란은 반숙이었습니다. 햄과 치즈가 고소한 맛을 더했죠. 이거 맛있는데? 계속 먹었습니다. 순식간에 다 먹었어요. 와, 진짜 맛있어. 하지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세계 50대 빵이라고? 맛있긴 한데 세계 최고라고 하기엔. 글쎄요. 프랑스 크루아상이나 이탈리아 포카치아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평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맛 10점 중 8점. 고소하고 따뜻함. 간식으로 좋음. 식감 10점 중 7점. 폭신하지만 특별하진 않음. 독창성 10점 중 9점. 통계란을 넣은 아이디어가 독특함. 가격 10점 중 10점 1달러 50센트는 저렴함. 전체 평가 10점 중 8.5 나쁘지 않은데 세계 최고까지는. 다음 날 다른 곳에서 계란빵을 또 먹어봤습니다. 명동 말고 홍대에서요. 맛이 조금 달랐어요. 이번엔 더 달콤했습니다. 아, 가게마다 맛이 다르구나. 셋째 날 이대 앞에서 또 먹어봤어요. 이번엔 계란이 완숙이었습니다. 오, 이것도 괜찮네. 일주일 동안 서울 곳곳에서 계란빵을 먹었습니다. 명동, 홍대, 이대, 강남, 신촌. 총 15개를 먹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빵은 장소와 시간이 중요하구나. 추운 겨울거리에서 먹는 따뜻한 계란빵. 그게 핵심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영하 5도였죠. 떨면서 걷고 있는데 계란빵 포장마차가 보였어요. 하나 먹어야겠다. 따뜻한 계란빵을 받았습니다. 손이 녹는 느낌이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 몸이 따뜻해졌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이거구나. 계란빵은 단순한 빵이 아니었어요.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위로였습니다. 뉴욕에서는 느낄 수 없는 거였죠. 뉴욕은 차 안에서 먹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걸어다니며 먹었어요. 추운 거리에서 따뜻한 빵을요. 그게 차이였습니다. 2주째, 저는 댓글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 마크였어요. 마크,
계란빵 자주 먹어요? 물론이죠. 일주일에 서번은 먹어요. 왜 그렇게 좋아해요? 간단하고 맛있고 싸니까요. 그리고 뭔가 위로가 되는 맛이에요. 위로요? 네, 한국 생활이 힘들 때 계란빵 하나 먹으면 기분이 나아져요. 이상하죠? 아니요, 이해해요. 두 번째는 한국에서 10년 산 캐나다인 사라였어요. 사라, 계란빵 처음 먹었을 때 어땠어요? 솔직히 이상했어요. 빵에 계란을 통째로 넣다니. 지금은요? 중독됐어요. 캐나다 가면 제일 그리울 음식이에요. 정말요? 네, 푸틴이나 메이플 시럽보다 더 그리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한국을 떠난 미국인 제니퍼였어요.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니퍼, 계란빵 그리워요? 미치겠어요. 진짜로요. 그 정도예요? 네, 직접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똑같은 맛이 안 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마 그 분위기 때문인 것 같아요. 추운 거리, 포장마차, 할머니의 손길. 그 모든 게 맛의 일부인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계란빵은 단순한 빵이 아니었습니다. 경험이었죠. 3주째, 저는 계란빵을 비판했던 사람들의 댓글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건 빵이 아니야. 빵이 아니라고? 그럼 뭐지? 생각해봤어요. 계란빵은 확실히 전통적인 빵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바게트처럼 밀가루, 물, 소금, 이스트만으로 만든 게 아니었죠. 계란, 햄, 치즈가 들어갔어요. 그럼 빵일까요? 요리일까요? 피자 논쟁이 떠올랐습니다. 저게 빵이면 피자도 빵이야. 피자는 빵이 맞는데 토핑을 올린 납작한 빵이잖아. 철학적 질문이었어요. 빵의 정의가 뭘까요? 저는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빵 밀가루를 주원료로 하여 이스트로 발효시켜 구운 음식 그럼 계란빵은 빵이 맞네요. 밀가루로 만들고 발효시키고 구웠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댓글도 이해가 됐어요. 독일 빵은 어디 갔어? 독일 빵은 수백 년 전통이 있습니다. 호밀빵, 프레첼, 슈톨렌. 프랑스 빵도 마찬가지죠. 바게트, 크루아상, 브리오슈. 그에 비하면 계란빵은 역사가 짧았어요. 아마 20년? 30년? 그럼 역사가 짧으면 세계 50대에 못 들어가야 하나? 아니죠. 맛과 인기가 중요한 거지.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댓글. 이건 전쟁 범죄야. 웃음이 났어요. 계란을 싫어하는 사람이 쓴 댓글이었죠. 음식 취향은 개인적이니까. 누군가에겐 최고의 빵이고 누군가에겐 최악의 빵일 수 있어요. 그게 음식의 매력이죠. 4주째,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계란빵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한 거예요. 서울의 한 요리 학원에 갔습니다. 한국 길거리 음식 만들기 수업이었어요. 강사님이 재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계란빵 만들기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어려워요. 왜요? 온도 조절이 중요하거든요. 너무 뜨거우면 계란이 익어버리고 너무 낮으면 빵이 안 익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계란을 넣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너무 일찍 넣으면 가라앉고 너무 늦게 넣으면 안 익어요. 반죽부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 설탕, 소금, 베이킹 파우더, 우유, 계란. 섞어서 반죽을 만들었어요. 이제 틀에 부어볼까요? 계란빵 틀에 반죽을 부었습니다. 절반 정도 채웠어요. 이제 계란을 올려요. 조심히요. 계란을 깨서 틀 위에 올렸습니다. 오, 이게 핵심이구나. 계란이 반죽 속으로 살짝 들어갔어요. 햄, 치즈, 파슬리를 뿌려요. 토핑을 올렸습니다. 이제 뚜껑을 덮고 구워요. 중간 불로 5분 정도요. 기다렸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5분 후 뚜껑을 열었습니다. 와,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계란빵이 나왔어요. 성공이에요. 강사님이 웃었습니다. 처음 치고 잘했어요. 먹어봐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는데 뭔가 다른데? 포장마차에서 먹던 맛이랑 달랐어요. 왜 다른 것 같아요? 강사님이 물었습니다.
포장마차 맛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포장마차 할머니들은 수십 년 경험이 있으니까요. 손맛이 다르죠. 손맛. 그게 중요했어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음식이었죠. 그날 저녁, 제가 만든 계란빵을 들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식으면서 맛이 떨어지더라고요. 역시 갓 구운 게 최고구나. 5주째, 저는 종이컵 논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이컵에 대해 불만을 표했거든요. 맛있기는 하지만 종이컵에 담아주는 건 별로. 종이컵은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 브리토처럼 알루미늄 호일에 싸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왜 컵에 넣어서 주는 거야? 끈적거려서? 저도 처음엔 이상했어요. 왜 종이컵에 담을까? 한국인 친구 민지한테 물어봤습니다. 민지, 계란빵 왜 종이컵에 담아? 편해서요. 편해? 네, 들고 다니기 좋잖아요. 그리고 손이 더러워지지 않고요. 아, 생각해보니 맞았어요. 종이컵은 실용적이었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먹기 좋고, 한 손으로 들 수 있고, 다 먹고 나면 그냥 버리면 됐어요. 그리고 보온도 돼요. 종이컵이 열을 오래 유지해줘서 천천히 먹어도 따뜻해요. 오, 그렇구나. 미국에서는 뭐에 담아요? 보통 접시나 포장지에 싸요. 그럼 걸어 다니면서 먹기 힘들잖아요. 맞아. 우리는 보통 앉아서 먹으니까. 그게 차이였어요. 문화 차이. 미국에서는 길거리 음식을 앉아서 먹지만 한국에서는 걸어 다니면서 먹었어요. 그래서 종이컵이 필요한 거였죠. 하지만 일부 외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길거리 음식은 이상하게 종이컵을 많이 사용하더라고. 이상한 게 아니라 실용적인 건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6주째, 저는 계란빵의 역사를 조사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자료를 찾아보니 정확한 기록은 없었어요. 하지만 대략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비교적 최근이죠. 한 포장마차 할머니를 인터뷰했습니다. 할머니, 계란빵 언제부터 파셨어요? 한 20년 됐나?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옛날에 일본에서 비슷한 거 봤어. 그거 보고 만들어 봤지. 일본요? 응, 일본의 달걀 과자 있잖아. 베이비 카스테라. 그거랑 비슷한데 우리는 통계란 넣었어. 왜 통계란을 넣으셨어요? 더 든든하잖아. 빵만 먹으면 금방 배고프니까. 아, 그래서구나. 계란빵은 간식이면서 식사 대용이었어요. 빵과 계란이 함께 있으니까 포만감이 있었죠. 장사 잘 돼요? 요즘은 예전만 못해. 길거리 음식 규제도 많고 젊은 사람들은 카페 가지 포장마차 안 와. 그래도 외국인들은 많이 찾지 않아요? 오긴 와. 근데 한국 사람이 더 많이 먹어줘야지. 안타까웠어요. 계란빵이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댓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요즘에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 명동 같은 주요 관광지 외에는 많이 없어졌더라고. 오랫동안 못 먹어본 것 같아.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보다는 보이지가 않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 음식 문화가요. 7주째, 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 여행자 한스였어요. 한스, 계란빵 먹어봤어요? 네, 어제 먹었어요. 어땠어요? 음,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독일 빵이 더 좋아요. 왜요? 독일 빵은 씹는 맛이 있어요. 단단하고 고소하고 건강해요. 계란빵은 너무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게 싫어요? 독일 사람들은 단단한 빵을 좋아해요. 부드러운 빵은 아이들 먹는 거예요. 문화 차이였어요. 독일에서는 딱딱한 호밀빵이 최고였지만 한국에서는 부드러운 빵이 인기였죠. 두 번째는 프랑스 여행자 소피였습니다. 소피, 계란빵 어때요? 재미있어요. 하지만 크로아상만큼은 아니에요. 왜요? 크로아상은 예술이에요. 수백 겹의 레이어,
버터의 풍미, 바삭한 식감. 계란빵은 간단한 간식이에요. 간식이라서 나쁜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크루아상과 계란빵은 다른 카테고리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비교하는 게 애초에 잘못된 거였죠. 세 번째는 일본 여행자 유키였습니다. 유키, 계란빵 좋아해요? 네, 맛있어요. 일본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정말요? 베이비 카스테라요. 작은 카스테라 빵인데 달콤해요. 계란빵이랑 비슷해요. 차이가 뭐예요? 베이비 카스테라는 작고 여러 개예요. 계란빵은 크고 하나예요. 그리고 계란빵은 짭짤해요. 어느 게 더 좋아요? 둘 다 좋아요. 기분에 따라 다른 거 먹어요. 넷째는 중국 여행자 리웨이였어요. 리웨이, 중국에도 비슷한 음식 있어요? 네, 우리는 지엔빙이 있어요. 크레페 같은 건데 계란 넣고 소스 바르고 접어서 먹어요. 계란빵이랑 비교하면 지엔빙이 더 커요. 그리고 더 복잡해요.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거든요. 어느 게 더 좋아요? 각자 장점이 있어요. 지엔빙은 식사 대용이고 계란빵은 간식이에요. 8주째 저는 깨달았습니다. 계란빵 논쟁은 사실 문화 논쟁이었어요. 독일 사람들은 단단한 빵을 좋아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정교한 빵을 좋아하고 일본 사람들은 달콤한 빵을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은 든든한 빵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 특히 한국에 살아본 사람들은 그 문화를 이해했습니다. 댓글에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은 한국에 살아본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에서 10년 살았었는데 한국 길거리 음식이 너무 그리워. 한국에 있었을 때 항상 내 아침 식사였어.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내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길거리 음식 중에 하나야. 그들은 단순히 빵을 먹은 게 아니었어요. 한국 생활을 경험한 거였죠. 추운 겨울 아침 출근하면서 먹던 따뜻한 계란빵.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사 먹던 간식. 밤늦게 집에 가는 길에 먹던 야식. 계란빵은 그들의 추억이었습니다. 9주째, 저는 CNN 기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세계 최고의 빵 50설 리스트를 자세히 봤어요. 프랑스 바게트, 이탈리아 포카치아, 독일 프레첼, 인도 난, 터키 시미트. 다양한 빵들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대표빵이었죠. 계란빵도 그중 하나였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빵. 세계 최고라는 게 뭘까? 가장 맛있는 빵, 가장 인기 있는 빵, 가장 역사 깊은 빵. 아마 다 포함이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나라 문화를 대표하는 빵. 계란빵은 한국 문화를 대표했어요. 빠르고 효율적이고 실용적이고 든든한 문화. 종이컵에 담겨 걸어다니며 먹는 문화.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문화. 그게 계란빵이었습니다. 10주째 마지막 주였어요. 뉴욕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공항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계란빵을 먹으러 갔습니다. 명동의 그 포장마차였어요. 처음 먹었던 곳. 할머니 하나 주세요. 할머니가 알아보시더라고요. 아이고, 외국인 아가씨. 또 왔네? 네, 오늘 미국 가거든요. 마지막으로 먹으려고요. 그래, 맛있게 먹어. 계란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계란빵이었어요. 천천히 먹었습니다. 하나하나 음미하면서요. 따뜻했어요. 고소했고, 달콤하고 짭짤했죠. 그리고 슬펐어요. 이제 당분간 못 먹을 테니까요. 뉴욕에서 이 맛을 찾을 수 있을까? 아마 어렵겠죠. 댓글에서도 다들 말했잖아요. 한국 밖에서는 찾기 거의 불가능해. 직접 만들어 봐야겠어. 저도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계란빵 논쟁, 뭐가 답일까? 계란빵은 세계 최고의 빵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없었어요. 독일 사람한테는 독일 빵이 최고고, 프랑스 사람한테는 프랑스 빵이 최고죠. 한국 사람한테는, 그리고 한국을 경험한 외국인한테는 계란빵이 최고였어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음식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문화와 경험이 들어가니까요.
뉴욕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블로그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계란빵 논쟁 세계 최고의 빵인가, 과대평가인가? 10주 동안 한국에서 계란빵을 먹었습니다. 총 40개를 먹었어요. 명동, 홍대, 이대, 강남, 신촌,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죠.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세계 50대 빵일까? CNN이 과장한 거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계란빵은 단순한 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일부였죠. 추운 겨울거리에서 먹는 따뜻한 위로, 바쁜 아침에 든든하게 채우는 식사, 친구들과 나눠 먹는 간식. 그게 계란빵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빵인가요? 그건 당신이 어디 사람인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달려 있어요. 독일 사람이라면 호밀빵이 최고겠죠. 프랑스 사람이라면 크루아상이 최고일 거예요. 하지만 한국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계란빵도 최고 중 하나라는 걸 알 겁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음식은 맛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걸요. 문화, 경험, 추억이 함께 들어가야 해요. 계란빵은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글을 올리고 기다렸습니다. 반응이 폭발했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완벽한 리뷰예요. 음식은 문화라는 말에 공감해요. 저도 한국에서 계란빵 먹어봤는데 정말 추억이에요. 이제 계란빵 먹고 싶어졌어요. 한국 가야겠어요. 물론 비판도 있었어요. 과대평가예요. 독일 빵이 훨씬 나아요. 저는 여전히 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존슨 씨, 당신 블로그 글 봤습니다. 인터뷰 하시겠어요? 정말요? 네, 계란빵 논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온라인 화상으로요. 존슨 씨, 계란빵이 세계 50대 빵에 선정됐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처음엔 의심했어요. 들어본 적도 없는 빵이었거든요. 지금은요? 이해해요. 계란빵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에요. 문화적 가치가 있죠. 비판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직접 가서 먹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한국의 추운 겨울거리에서요. 그러면 이해할 거예요. 음식은 맛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무슨 뜻인가요? 음식은 문화와 경험이 함께 들어가요. 같은 빵이라도 어디서, 언제,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져요. 계란빵은 한국에서 먹어야 진짜 맛을 알 수 있어요. 인터뷰가 CNN에 실렸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그리고 댓글이 또 폭발했습니다. 이 여자 말이 맞아. 나도 한국에서 먹어봤는데 정말 달랐어. 음식은 문화라는 말에 100번 공감. 이제 한국 가고 싶어졌어. 물론 여전히 비판도 있었어요. 과대평가야. 그냥 마케팅이야. 독일 빵이 최고야.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논쟁이 계속되는 게 좋았거든요. 그게 음식의 매력이니까요. 사람마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거요. 지금은 2025년입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계란빵이 그립습니다. 집에서 만들어 봤지만 한국에서 먹던 맛이 안 나더라고요. 뭔가 빠진 느낌이었어요. 아마 그 분위기겠죠. 추운 거리, 포장마차, 할머니의 손길. 그 모든 게 맛의 일부였으니까요. 최근에 뉴욕 코리아타운에서 계란빵을 파는 가게를 찾았습니다. 달려갔어요. 주문했죠. 계란빵 하나요. 5달러입니다. 5달러? 한국에서는 2달러였는데. 비싸졌지만 상관없었어요. 사 먹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비슷했지만 완전히 같진 않았어요. 뭔가 아쉬웠습니다. 역시 한국에서 먹어야 진짜 맛이구나. 하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추억을 떠올릴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제 블로그를 업데이트합니다. 계란빵 관련 글을 쓰고 있어요. 레시피도 올리고 팁도 공유하고요. 그리고 댓글을 읽습니다. 에밀리 덕분에 계란빵 알게 됐어요. 고마워요. 한국 다녀왔는데 계란빵 정말 맛있더라고요. 집에서 만들어 봤는데 성공했어요.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뿌듯합니다. 제가 계란빵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게요.
계란빵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계란빵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직접 한국에 가서 먹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원했던 겁니다. 음식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는 거요. 계란빵은 단순한 빵이 아니었어요. 한국 문화의 창문이었습니다. 그 작은 빵을 통해 사람들은 한국을 이해하게 됐어요. 빠르고 효율적이고 따뜻한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란빵이었어요.